미국 GDP 마이너스 성장, 연준은 손 놓은 상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신뢰를 지켜낼 수 있을까? 펀딩비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가고 94,000달러까지 올랐지만 아무도 따라붙지 않는다?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은 혹시 미끼인가? 자오창펑의 오프닝, 허이의 연설, 트럼프 아들의 클로징, 토ken 2049는 연속 대작 드라마. 전통 자산 운용사들이 웹3의 집결, 블랙록만 코인 발행하는 게 아니다. 여론조사와 코인 업계의 이중 타격, 지지율은 절벽처럼 하락, 코인계 친구들마저 비판. USDC가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 이번 크로스보더 결제는 진짜 대륙 간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후에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5월 1일 목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미국 경제는 정말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1분기 GDP가 무려 마이너스 0.3%로 기록되었고 성장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시장은 원래 0.3% 성장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완전한 반전이었습니다.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경제가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수출이 부진하고 소비도 약하며 사람들은 지갑을 꼭 쥐고 있어 돈을 쉽게 쓰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뜻밖의 기쁨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함께 진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3월 핵심 PCE 월간 지표는 아예 0%, 연간 지표는 2.6%로 거의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은 이 데이터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확률을 9.23%로 봤지만 이제는 9.75%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아는 대로 단기적으로 연준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주식 시장은 일단 흔들릴 수 있으며 특히 기술주와 소비주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한 자금은 이미 비트코인 쪽으로 슬쩍 이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잊지 마세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암호자산은 종종 마지막 피난처가 됩니다. 올해 4월 이번 암호화폐 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부실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겉보기엔 강해 보이지만 현물 시장은 명백히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전체 거래량이 1.24조 달러로 3월보다 거의 15% 감소했고 작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시장 심리가 회복되지 않았고 자금도 실제로 유입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관망 중이고 실제로 시장에 들어간 이들은 거의 단기 거래를 하는 계약 및 옵션 플레이어들 뿐입니다. 현물 시장은 사람도 적고 배짱도 없다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시장의 신뢰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판도는 고변동성과 무공감 상태이며 고점에 추격 매수했다가는 바로 방역당할 수 있으니 경고드립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94,000달러 근처까지 치솟았습니다. 겉보기엔 가격 상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롱과 숏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오를 때는 자금 조달 금리가 마이너스였고 이는 숏 포지션이 미친 듯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롱 포지션은 아직 대응도 못했는데 바로 방역당했습니다. 이후 가격이 계속 오르자 자금 조달 금리는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시장 심리가 조금 나아졌지만 다시 흐름이 무너지며 금리가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지금은 자금 조달 금리가 소폭 플러스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시장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모두가 관망 중입니다. 과연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조정이 올 것인가? 현재 9만 달러는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강력한 뉴스가 나와줘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상태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토큰 2049는 두바이 주메이라, 마디낫 주메이라 호텔을 블록체인 우주의 본부로 바꿔버렸습니다. 150개국 이상에서 모인 15,000명이 넘는 웹3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모레조차 토큰을 발행하고 싶어질 만큼의 열기였습니다. Welcome to Token 2049. It's amazing here. The energy level is through the roof and everyone's really excited. It's a fantastic conference.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토큰이 1049 현장은 정말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메타어트는 현장에서 마이 빌저명에서 모듈화된 MEB 빌저명으로 직접 업그레이드하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폴카닷 창립자인 개빈 우드도 등장해 JM 체인의 그레이페이퍼를 꺼내며 폴카닷 팬들의 박수를 받았고 내 청춘 돌아왔다 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주변 행사는 밀집 공포증이 생길 만큼 빽빽하게 열렸고 해커톤, VC 파티, 웹3 소모임 등 500개 이상의 이벤트가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사회성이 없더라도 끌려가서 네트워킹을 해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거래소들도 열릴 중이었고 키유코인은 현장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신뢰 프로젝트를 선언하며 우리는 유행 따라 온 게 아니라 진짜로 하러 왔다고 외쳤습니다. 바이낸스의 익숙한 얼굴 리처드 탱도 등장해 규제가 바로 정통이다 라고 주장하며 현장을 웹3 원탁의 기사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合规上来一定会有一些条款，可能对用户体验没有那么好。可是我们尽量在可能的范围内，就是支持我们用户所需要的东西。当然，我们可以在合规的大前提下，可能也可以推出更多产品。所以可能在那一方面，我们可以做更多的冲刺。所以合规不是一件坏事，而且它是一个大趋势。 이번 토큰 2049 두바이 행사는 전 세계의 사상가들과 업계 혁신가 200여 명 이상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펼쳤으며 그중에는 바이낸스 CEO 리처드 탱, 테더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 같은 인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처드 탱은 연설에서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바이낸스는 컴플라이언스 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가속화하며 사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글로벌 규제 기관과의 교류와 교육을 통해 암호화폐 생태계와 기술 모델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보다 성숙한 규제 체계 구축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의 또 다른 고위 인사 허위가 깜짝 등장하면서 현장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就可能大家看我非常嚣张的在推特上说过，我们不缺钱，我们缺靠山，对吧？大家都清楚我们没有大腿，权力来自于钱。 权力来自于枪，权力来自于文化，对吧？但是我们没有枪，所以我们只能抱大腿。所以我们未来也欢迎更多的大腿找我们，就是谁会嫌腿多呢？对吧？ 토키엔 2049 두바이 현장은 과거 비트코인 콘퍼런스 못지않은 위세와 열기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는 두바이 사막에서 현장을 터뜨렸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의 성지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올해 이 두 행사는 그야말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허이의 연설입니다. 그녀가 등장하자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그녀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는 젊은 인구가 많고 금융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다음 슈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소들은 북미에서만 경쟁하지 말고 이곳의 보물 같은 시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내일은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직접 현장에 올 예정인데 감성 호소일까요? 아니면 정책 호재? 설마 에어드롭 대통령 특별판이라도 나오려는 걸까요? 내일의 속보를 기다려 봅시다. 글로벌 자산운용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단연 블랙록이 1위입니다.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은 얼마일까요? 무려 11.6조 달러, 그야말로 금융항공모함급의 플레이어입니다. 핵심은 이들이 전통 금융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도 진출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회사인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이미 55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약 50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기관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1,500억 달러 규모의 머니마켓 펀드를 블록체인 위로 옮겨 토큰화를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통 금융은 이미 올클리어했고 이제는 웹3의 숨겨진 스테이지에 도전하는 중입니다. 다음 스텝은 아마도 온체인 전체 지도 정복일지도 모릅니다. 블랙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폼 N1A 문서에서 분산원장 기술 DLTI를 활용한 디지털 주식을 발행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머니마켓 펀드는 1,501억 달러 규모로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토큰화가 투자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신원 인증과 규제 준수가 여전히 큰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Let me be clear. I think ETFs are step one in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in the financial markets. Step two is going to be the tokenization of every financial asset. 토키엔 2049 두바이 현장은 과거 비트코인 콘퍼런스 못지않은 위세와 열기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는 두바이 사막에서 현장을 터뜨렸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의 성지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올해 이 두 행사는 그야말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허이의 연설입니다. 그녀가 등장하자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그녀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는 젊은 인구가 많고 금융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다음 슈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소들은 북미에서만 경쟁하지 말고 이곳의 보물 같은 시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내일은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직접 현장에 올 예정인데 감성 호소일까요? 아니면 정책 호재? 설마 에어드롭 대통령 특별판이라도 나오려는 걸까요? 내일의 속보를 기다려 봅시다. 백일 예고편 종료. 트럼프가 선 넘었다. 이제 본편 미션 돌입. 40개국 직결, 2억 개 계정 커버. USDC가 아프리카 결제의 대동맥을 열다. 작년에 총에 맞고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외쳤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시작부터 자화자찬하며 이번 100일을 역사상 최강의 스타트라고 했습니다. 제조업이 돌아오고 대기업들이 미국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자랑하지만 외부의 평가는 냉담합니다. 관세 전쟁을 벌인 것도 모자라 트럼프 밈코인까지 등장했으며 네티즌들은 프로게이머 대통령이라 조롱하면서도 흥미롭게 지켜봅니다. 과연 진짜로 미국을 부흥시키는 중일까요? 아니면 코인으로 팬을 모으는 중일까요? Part of any president in history, and everyone is saying it. We've just gotten started. You haven't even seen anything yet. It's all just kicking in.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지지율은 현재 39%에 불과하며 반대율은 55%에 달해 지난 80년간 대통령 취임 100일 시점에서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정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으며 21%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답했지만 반대자 중 44%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친화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통해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지지자이자 월가의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창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조차 그를 강력히 비판하며 트럼프 취임 첫 95일은 현대 대통령사에서 최악의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큰 판을 벌였습니다. 가족 기업 WLAE가 직접 코인을 발행해 열풍을 일으켰고 이어 트럼프 코인 보유자들과의 식사 모임까지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탄핵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이 100일 동안 그가 벌인 일은 확실히 화제성이 컸습니다. 비트코인 준비금을 마련하고 친암호 인사를 내각에 기용하는 등 백악관을 거의 웹3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트럼프 코인 프로젝트에는 허점도 많지만 솔직히 정책 측면에서는 코인 업계에 실질적인 호재를 많이 안겨줬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이 만족할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송금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단지 이웃나라에 돈을 보내는 건데 절차는 지구 반 바퀴를 도는 수준입니다. 돈은 먼저 유럽이나 미국의 중개은행을 거쳐 외화를 환전한 뒤 천천히 돌아서 도착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년 수수료만 50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마치 식구끼리 장사하는데 남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드디어 희망이 보입니다. 서클이 아프리카 최대의 결제 게이트웨이 온아프릭과 손잡고 느리고 비싼 기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완전히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수수료는 낮추고 송금 속도는 높이고 가능하다면 블록체인에서 바로 USDC를 사용해 초고속 정산을 실현하는 겁니다. 미래에는 웨이신보다 빠른 송금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서클은 아프리카의 결제 대기업 온아프릭과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온아프릭은 40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500개 이상의 지갑과 2억 개 이상의 은행 계좌를 연결하는 결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USDC 기반 결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USDC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은행을 통한 복잡한 청산 과정을 없애고 블록체인 기반의 안정적인 통화 형태로 즉시 자금 이동이 가능해져 수수료와 거래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력에서 Circle의 결제 인프라 플랫폼인 CPN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인 송금, 기업 급여 지급, 인보이스 결제, 자금 관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USDC 기반의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경 간 결제 생태계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The firm behind the $60 billion USDC stablecoin is set to launch a new payments and cross-border remittance network Tuesday. That is initially targeting remittances, but is ultimately aiming to rival MasterCard and Visa, according to CoinDesk sources. VC firm Andreessen Horowitz saying stablecoins have reached an adoption level where the technology could disrupt global money transfers in a way similar to WhatsApp and international calls. USDC처럼 빠르고 간편한 결제 수단은 정말 아프리카를 위해 맞춤 제작된 것 같습니다. 노동자가 가족에게 송금하든 기업이 국경을 넘어 거래하든 사용하기에 정말 쾌적합니다. 빠르고 안정적이며 수수료도 적습니다. 사실 Circle이 출시한 CPN은 이미 소규모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월드리밋, 옐로우카드, 파이어블록스 같은 대기업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스탠더드 차터드 방크와 드체방까지 자문 역할로 참여해 Circle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4월 29일 Circle은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으로부터 공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정식으로 금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차이나리시스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 거래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아프리카의 협력은 쉽게 말해 아프리카의 결제 시스템을 우편 마차에서 블록체인 고속철로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며 정체도 없습니다. 일본 상장기업 메타플래넷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자본금은 2억 5천만 달러로 비트코인 자산 운용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소라나 정책연구소는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주식 등 증권을 블록체인으로 이전하는 제안을 SEC에 제출했으며 이 시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오픈으로 불립니다.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Circle을 40억에서 50억 달러에 인수하려 했으나 제안 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리플은 재차 인수 제안을 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이사회는 일론 머스크의 후임 CEO를 찾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으며 현재 테슬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픈 AI의 창립자 샘 알트먼은 GPT-4가 혁신을 일으켰다고 말하며 해당 모델의 가중치는 특별한 하드디스크에 봉인되어 향후 역사학자에게 기념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